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페블러스 공동창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페블러스에서 조약돌이 보이시나요? 저희 회사는 이정원 부대표님하고 애트리 연구자로서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데이터에 대한 주제로서 창업을 한 3년 반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데이터 아니고 조약돌처럼 손에 꼭 잡히는 그런 멋진 조약돌을 만들자 해서 페이블러스 팹을 합쳐서 페블러스라는 사명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주제는 저희 회사의 메인 솔루션인 데이터 클리닉과 페블러스코프에 대해서 AI 레디 데이터로 여는 생성 AI 시대라는 맥락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흐름에 대해서는 쉽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생성 AI 덕분에 AI가 또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 흐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합쳐보면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겠지만 데이터 makes AI makes data. 이게 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와 AI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상호작용과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고요. 덕분에 데이터가 많아지고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데이터는 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0점짜리 데이터도 사실은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은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시장이 바뀌고 고객의 취향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족한 데이터를 모으는 활동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데이터의 수집 방향은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가비지인 가비지아웃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데이터 잘못되면은 AI 성능도 보장할 수 없고요. 계속 이제 체인 리액션처럼 나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AI의 성능을 보상받기 위해서 반복적인 GPU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최근에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은 AI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AI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였었는데 그 관점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AI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공정해야 되고 보안을 지켜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규제적인 면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EU AI 액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체인 리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쉽게 이해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세계를 저희는 모델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데이터로 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하고 적당히 많이 모였다 생각하면 이제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델옵스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ML옵스에. 그리고 나서 실세계에 디플로이 하는데 최근에는 모델만이 다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쉽게 깨닫고 계세요.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의 품질이 도대체 뭐지? 우리 데이터는 어노테이션 정말 정확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양적으로도 풍성한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노테이션 문제는 정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품질, 분포적인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MLOps에 집중했던 모델 센트릭 AI에서 데이터 센트릭 AI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2022년도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서 데이터 센트릭 AI는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약간 변화가 생겼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AI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 같은 것들은 저희 일찍이 생겨가지고서 상품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치 평가, 품질 평가를 하라고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품질 평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EU AI 액트가 작년에 실제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고위험이 있는 AI를 유럽에다 수출할 적에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의 품질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 국회를 통과한 것이 또 AI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점점 붙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하이프 사이클도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AI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AI 레디 데이터에 데이터 센트릭 AI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추가를 했느냐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트너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런 리서치 펌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는 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품질입니다. 근데 품질이 일회성 품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품질의 이슈 중에서 한 가지 달라진 거는 문맥적인 시멘틱한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문맥 기반의 어떤 거버넌스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품질의 관점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어떤 기관의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한 상황에서 응용에 맞는 온라인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AI 레디타의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 될 것이고 페블러스도 데이터 품질 평가에서 좀 더 방향을 넓혀서 AI 레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AI 레디 데이터 자체를 공급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변화, 시장의 요구사항, 제도적인 변화에 맞춰서 페블러스가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라기보다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병원 여러분들 가시면은 방사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다양한 어떤 전문 그 진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블러스도 진단에서 개선까지를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고 저희 첫 번째 솔루션 이름 자체도 데이터 클리닉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단에서 개선까지의 올인원 데이터 솔루션이 첫 번째 페블러스의 솔루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데이터 클리닉은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들이 보시기에 좋은 솔루션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영을 하신다든지 뭐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생들, 선생님들도 사실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해서 내 커멘트를 달아서 SNS에서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페블러스콥을 또 두 번째 솔루션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클리닉이 표방하는 바를 일단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니까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중에 이미지 데이터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10만 장이면은 적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장이 환자로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1시간 안에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품질 평가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품질 평가에 기반해서 저희가 처방을 해가지고 개선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합성 데이터를 5% 정도 추가하세요. 여기다가 요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프로치를 저희는 쓰고 있어요. 무조건 합성 데이터를 30만 개를 만들어서 제발 성능이 올라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성능 향상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능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개발 효율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GPU 활용이라든지 반복적인 학습이 굉장히 바틀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는 진단에 기반해서 봤을 적에 사실은 저희 좋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려고 데이터 클리닉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 편이었었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중복도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 지금 보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저희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80% 데이터를 삭제해도 인공지능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데이터셋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5분의 1의 GPU만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인공지능의 효율 향상, 개발 효율의 향상을 표방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번 올해인데요. 올해 이제 저희 가트너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가 굉장히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발도 좋지만 잘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같이 한번 일을 해봐라 하면서 추천하는 회사 중에 페블러스가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노말로, 쉘프 아이오는 한 1,000억 정도 투자받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품질 평가 잘하는 회사예요. 주로 정형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페블러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페블러스가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탄탄한 큰 그림의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했고 요소 기술을 다 사실은 채워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3년간 큰 그림 만들고 요소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특허로 다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서의 큰 아키텍처는 처음에는 진단 파트가 있고요. 왼쪽에 두 번째는 이제 개선 파트가 있어요. 개선은 데이터 수술을 해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데이터가 환자로 오면은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엑스레이, MRI를 찍습니다. 그걸 저희는 데이터 이미징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좋은 임베딩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임베딩 스페이스의 차원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이제 거기가 방사선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내과로 옮겨가면 내과에서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임베딩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내과의 역할인 거고 그러면 진단 보고서에다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개선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내과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페블러스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수술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다이어트와 데이터 벌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늘려드리는 것을 저희는 데이터 벌크업이라고 합니다. 합성 데이터인데 저희 브랜딩이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양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을 정밀 타겟팅해서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다고 그래서 저희는 벌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다이어트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개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이 얼마 정도 향상이 됩니다. 또는 레퍼런스 모델 자체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진단의 어떤 기술적인 면 외에도 진단 방법론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일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작업 특이적이냐, 작업 중립적이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노멀리 디텍션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업 특이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는 어떤 그 기능에서도 보면 레벨 1, 2, 3로 나눠놨어요. 레벨 1은 EDA 기반의 메타데이터 기반의 품질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아직 레벨 1 정도의 품질 평가 표준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신경망 인공지능을 이용한 품질 평가여서 레벨 2, 레벨 3에 해당하는 거고 레벨 2는 학습을 하지 않는 저희가 이제 좋은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신경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데이터 렌즈라고 부르는데요. 그 데이터 렌즈를 바로 사용해서 빠르게 진단하는 그런 레벨 2 진단이 있고 아니면 이제 고객의 데이터가 굉장히 섬세한 구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서 학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벨 3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 3가 끝나고 나면은 임베딩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데이터를 줄일지 늘릴지 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방법들은 거의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데이터 종합병원으로서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에 대해서 이미징, 그다음에 진단, 리포트하고 처방하고 개선까지를 이렇게 풀 non-stop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그 수술의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벌크업은 구멍을 메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중복 유사를 제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 레플리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서 어떨 때는 익명성을 유지해줘야 되는, 익명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미지에서는 뭐 얼굴을 지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금융, 헬스케어 정형 데이터에서는 어떤 통계적인 특성은 유지를 한 척에 뭔가 노이즈를 넣어서 그러니까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법들도 데이터 레플리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의 결과들은 저희가 진단 리포트에 담아드리는데 여기 QR 코드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저희가 웹으로 만들어 놓은 진단 보고서 샘플들 한 14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웹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좋은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과제가 끝나고 나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PDF나 인쇄된 보고서 형태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데이터 품질 보고서, 개선 보고서,
비교 보고서, 그리고 수명 주기 관리 보고서.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항상 생명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실제로 데이터 진단 보고서가 인쇄된 형태가 어떤 건지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그런 그 상세한 보고서들의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열어보면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차트와 샘플과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과 문제들을 동시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들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그 부스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클리닉은 사실 이미지의 중심으로 해서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설명 가능한 AI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어떤 그 가치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클리닉 적용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정부에서 데이터 품질 평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품질 평가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공인 기관이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AS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공한 데이터를 품질 평가를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도 그때 품질 평가의 기준을 보시면은 좀 되게 추상적입니다. 현재성, 효과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반 데이터였거든요. 음반 커버하고 장르를 매칭한 그런 데이터 셋이었고요. 이미지 데이터였고 이거를 한 30만 장 정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S에다가 품질 평가를 의뢰를 했더니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에서 다 만점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셋에서 문법이랑 스펠링을 체크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완벽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 학습 교재가 뭔가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는 사실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전혀 개런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음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진단 보고서 샘플은 여기 제가 가렸는데 QR코드가 계속 가리겠네요. 여기다 넣었는데 네. 여기 QR코드를 가시면은 그 진단 보고서를 액세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진단 보고서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는 게 그 클래스 임밸런스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임밸런스가 큰 데이터예요. 그래서 클래스별로, 장르별로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데이터의 첫 번째 모양을 덩어리를 보는 거죠. 덩어리를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밀도로 봤을 적에 보면은 불긋불긋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염증 같은 것들입니다. 제거해야 될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작은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 개의 셀을 전부 다 표현을 개별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여기서 저희 깃털 차트라고 부르는데 보통 좋은 데이터들은 나중에 이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하나의 깃털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그 3분의 2 이상으로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전부 다 중복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굉장히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사실 저런 문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품질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학습을 할 적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밀도 차트인 거고 밀도 차트에서 뭔가 어떤 클러스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호버링을 해보면은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클래스별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밀도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밀도라는 것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보면은 중복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굉장히 큰 아웃라이어들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그 데이터 다이어트의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싹 다 제거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셋으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벌드 데이터셋을 저희는 좋아하는데요. 한 7만 장 정도의 새 이미지로 되어 있고 그 새 이미지를 하나의 싱글 클러스터에다가 그리고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유사도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밀도를 보면 일단 뽀예요. 애기 피부처럼. 그래서 뭔가 중복된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클래스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양 극단의 아웃라이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굉장히 과밀한 녀석들도 있고 특이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 데이터셋은 여기 깃털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다지 중복이 심하지 않은 그런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품질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저희 나름대로 매겨주는데 저희 관점에서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셋인 거고요. 좋지 않은 데이터, 좀 문제가 있는 데이터의 샘플로서는 개, 고양이의 근골격계 질환 7가지를 이제 디텍트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고 엑스레이 이미지가 14만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장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엑스레이 이미지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보고 나면은 벌써 이제 문제들이 보입니다. 한 4개 정도의 클러스터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게 이런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하는 것이 맞을까? 비어 있는 곳은 왜 비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고요. 학습 전에. 그리고 밀도의 분포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심한 과밀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미 학습하기 전에 얘는 굉장히 많은 중복이 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깃털 차트에서 보시면은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중복입니다. 얘네들은 싹 다 날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들인 거고, 그리고 밀도 차트에서 빨간 것들, 아까 염증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할 그런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사실 많지만 생각보다 그 어노테이션 정밀도에다 치중을 하다 보니 이런 그 분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블로스코프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2개의 클러스터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 멀티플한 그런 서브 클래스들이 관리되고 있구나. 그래서 분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페블로스코프에서도 보면은 2개의 데이터인 것 같지만 사실 클릭을 해보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복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서 유명한 데이터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다 받아다가 미리 진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건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텍스트 데이터 많고 이미지 데이터도 많고요. 비즈니스 에리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캐글, 허깅 페이스, AI 헙 그리고 또 논문,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까지 저희가 싹 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전에 통계를 해봤더니 한 148건의 유명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다 마치고 진단 보고서 전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저희 데이터 클리닉 샘플 사이트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데이터 진단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총 한 2,700만 장의 이미지들에 대한 그 진단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로 큰 데이터는 엘선 같은 경우에는 980만 장 정도 되는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단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프로덕트는 페블로스코프인데요. 페블로스코프는 가시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가시화 도구라고 했고요. 데이터의 우주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어서 데이터를 관찰하는 망원경 그런 개념으로 페블로스코프라고 이제 장명을 했고 클러스터들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유사하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부스에서 데모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그젬플 위주로 보면은 3D 관점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우리가 굉장히 싱글 클러스터로 예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개 이상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는 위에 있는 클러스터는 색이 꽉 찼다거나 밑에 있는 거는 색이 비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섬세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CR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것들도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의 의미는 사실은 도메인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더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거는 오류니까 빼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페블로스코프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산불 데이터가 좀 설명하기 좋은 데이터셋인데요. 산불이 났다. 지금 산불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긴 합니다만 산불, 연기, 정상 상태 3개의 경우를 디텍트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을 저희가 진단을 했고 페블로스코프로 가시를 했을 적에 이게 노마린 클래스예요. 노마린 클래스의 데이터셋을 분포를 관찰했을 적에 이렇게 주황색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파란색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는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안 좋아요.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드론으로 촬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지만 몇 장의 컨트리뷰션밖에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잔뜩 있지만 고정된 CCTV에 있는 카메라에서 얻은 프레임을 가지고 학습을 해도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데이터는 이런 모양이 있는 게 맞습니다. 패턴이 없어야 돼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일반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페블로스콥의 웹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코멘트를 달고 바로 SNS,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에다가 저희가 바로 우리의 인사이트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이 데모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 전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2030년 이후가 되면은 합성 데이터가 다 프리베일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서 하이퍼 신세릭 데이터란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합성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합성 데이터가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페블러스는 2015년도부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스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생성 AI를 쓰기도 하고 완전 물리 수학식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대부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 사례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 합성 데이터는 정밀 타겟팅하는 게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 5% 정도 합성을 했어요. 생성 AI를 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5% 합성을 해가지고 아무런 모델 체인지 없이 데이터를 넣어줬을 적에 바로 한 2% 정도의 성능 향상이 되는 그런 데이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해병대의 감시용 합성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합성 데이터, 이런 것도 사실은 수집하기가 쉽지 않죠. 합성 데이터 사용하기 좋은 분야인 거고. 그래서 다양한 합성 데이터의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량 내의 어린이에 대한 합성 데이터였고,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죠, 저희 얼마 전에 그 가트너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밀 타겟팅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를 잘 만들고, 특히 인물이나 동물과 같은 그런 어려운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를 잘 만든다 해서 가트너에서 언급이 돼서 2번이나 언급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데이터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개념적으로 데이터를 마구 빼면 안 되고 데이터 진단에 기반해서 잘 줄여나가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서 저희 CES MWC 통해 가지고서 저희의 데이터 클리닉 페블로스콥 사스 솔루션 처음으로 올해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온프레임이라든지 사스라든지 API라든지 다 제공이 가능하고, 현재는 AWS에서 사스로 돌아가고 있고 조만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도 진단만 가능한 프로, 그리고 개선까지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하나비전이라든지 그런 그 고객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페블러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